이번에 코스피의 급격한 반등이 시작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강제로 멈춰세웠습니다. 너무 떨어져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올라가지고 매수 사이드라카라고 부르는 장치인데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오른 상태로 1분이 지나면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발동되던 그 순간 선물은 이미 15% 가까이 치솟아 있었고요. 코스닥까지도 양시장에 동시에 걸렸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불과 이틀 전 바로 이 시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습니다. 이 폭락을 멈추려고 거래를 세웠던 시장이 오늘은 오히려 정반대로 폭등을 진정시키고자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끝났을 때 전광판에 찍힌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6,500. 하루에 1001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무려 17.91%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 코스피 역사상 가장 큰 상승률이고 장중에는 6630까지 상승해서 이 상승률이 18.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존 기록이 2008년 10월 11.95%였으니까요. 그 기록을 6%포인트나 넘겨버린 하루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7월달은 제 채널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한 달이었고요. 이틀 전까지도 거래가 멈추는 걸 지켜봐야 됐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하루 만에 5,500에서 6,500대로 껑충 뛰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머릿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들, 그리고 나만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조급함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마음에 어떤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폭등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이 됐고 또 그 다음 순서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시작점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그것도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성적표를 냈는데 석 달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128조 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았고요. 1년 전보다 18%가 늘어났습니다.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만 주가가 9% 가까이 뛰었고, 근데 시장이 진짜로 반응한 건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요. 그 안에 들어있었던 항목 하나였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 애저인데 애저 매출이 43% 성장했는데 회사가 스스로 제시했던 목표가 39에서 40%였습니다. 자기 목표를 넘겨버린 거고요. 그동안 쏟아부은 AI 투자가 드디어 실제 매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죠. 앞으로 돈을 쓰는 계획, 그러니까 설비 투자 전망은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낮게 제시했고 다음 회계 연도에도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벌기는 더 벌고 쓰는 건 절제하겠다. 이 조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같은 날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준 회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사가 바로 메타입니다. 실적 자체는 기대감을 웃돌았다는 평가였는데 주가는 7.95% 급락했어요. 그 이유는 돈을 더 쓰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의 아래쪽 끝을 끌어올려서 약 190조에서 212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막대한 지출이 과연 값어치를 할 수가 있냐, 이런 걱정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은 지금 시장의 진짜 분위기가 보이십니다. 인공지능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제 AI라는 단어만 듣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투자로 실제 얼마를 벌 건데 이게 회사마다 따져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서 증명한 회사는 당연히 돈이 몰리고 회사 주가가 폭등을 하고, 아직까지 쓰는 단계인 회사에는 질문이 몰리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하루 15.51% 상승하면서 회사 가치가 하루 만에 640조 원 늘어났습니다. 하루 시가총액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죠. 64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쓰는 예산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회사의 값이 하루 만에 그만큼 불어났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 증명한 회사에만 돈을 준다면서 왜 그 돈이 반도체로, 그것도 대한민국으로 몰려왔을까요? 정답은 돈이 흘러가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가 인공지능에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서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사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의 지출이 검증대에 오르는 동안에서도 이미 확정된 그 지출을 받아가는 쪽,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은 오히려 실적이 저절로 증명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대로 숫자로 나타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8.19% 급등했고, 마이크론이 18.36%, 샌디스크가 25.99%, AMD가 13%, 인텔이 1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예탁 증서도 17.52% 뛰면서 공모가를 회복했고요. 6거래일 연속 밀리던 나스닥도 이날 반등으로 약세 흐름을 끝내버렸습니다. 게다가 마침 미국의 6월 물가 지표까지도 전달보다 차분하게 나오면서 분위기를 도왔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미국이 오르기 하루 전 이미 한국에서 나온 성적표가 있었죠. 이 발표 당일에는 시장이 반쯤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 폭등의 진짜 중심은 오히려 이쪽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나온 삼성전자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171조 5천억 원으로서 1년 전보다 130% 늘었고,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서 증가율로는 18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여기서 한번 정직하게 뜯어보겠습니다.
1년 만에 19배 넘게 늘었다는 말은요. 거꾸로 계산하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이 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작년이 유독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부풀어 보이는 착시가 절반쯤 섞여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착시를 걷어내도 남는 게 있습니다. 89조 원대라는 절대 규모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는 사실인데요. 석 달 만에 89조를 벌었다는 거고, 이 실적의 속을 열어보시면 지금 전 세계 장세의 구조가 이 회사 하나의 통째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든 DS 부분이 매출이 127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으로서 역대 최대를 새로 썼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89조 5천억 중에서 89조 2천억이니까요. 이득의 99.7%를 반도체 혼자서 번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떨까요? 스마트폰과 TV, 가전을 만든 완제품 부문 매출 48조 원에 영업손실 8천억 원, 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부품 원가 상승이고 모바일과 가전이 분기 적자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메모리를 파는 쪽에는 돈이 쌓이고 메모리를 사다 쓰는 쪽은 오히려 비용에 눌렸다라는 거. 메모리 값이 오르는 시대에는 파는 자리에 서 있느냐, 사는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바로 실적을 가른다라는 거. 이게 이번 실적이 보여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실적 숫자보다 더 크게 반응한 건 사실 그날 회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3분기에 HBM4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3배 이상 늘었고 하반기에는 전체 HBM 매출의 60%를 HBM4가 차지할 거다라고 회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직전 세대였던 HBM3 2에서는요. 이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처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HBM4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했고 2분기부터 공급까지 늘리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HBM4 2 샘플도 업계 최초로 내보냈습니다. 세대가 바뀌는 지점에서 순서가 뒤집혔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발언이 하나 더 있는데 2027년 주문이 이미 잡혀있고 수급 격차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생산 능력 증설까지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내년 물량까지도 미리 예약이 차고 있는 이런 시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발언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이상한 장면 하나를 풀어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면 한쪽은 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둘 다 폭등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상한가까지 상승해서 171만 8천 원에 마감했고 하루 상한폭이 30%로 넓어진 제도가 생긴 뒤로 이 회사가 상한가로 마감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종가 기준 상한가 자체가 2003년 4월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23년 만에 상한가고 이 하루 시가총액은 965조에서 1244조 원대가 됐습니다. 하루에 279조 원이 붙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도 26% 상승하면서 26만 2,500원, 역시 사상 최대 상승률로 마감을 했고요. 경쟁사가 잘 되는데 왜 둘 다 오르느냐? 시장이 오늘 산 거는 점유율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요. 시장 전체의 크기를 샀습니다. 2027년치 주문까지 미리 차는 판이라면 1등이든 2등이든 혼자서는 물량을 전부 다 못 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전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49억 정도 매수했다. 이런 공식까지도 나와 있었는데 그럼 이 판을 실제로 움직인 돈은 누구 돈이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하루 기준 역대 최고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웠고 주식 현물만이 아니라 선물, ETF까지도 전방위로 사들이면서 급등을 촉발했다는 게 이번 증권가의 진단이고요. 기관도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개인은 8조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도 11.63% 상승한 이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개인 매도 이야기는 오해 없이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두고 개인이 틀렸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빚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쏟아지는 물량들 지켜본 분들이 반등 첫날에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 빚 정리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하나만 짚고 가자면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 진짜 반등을 판단한 조건들을 말씀드릴 때 끝까지 안 채워졌던 조각이 미국 빅테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조각이 이번에 숫자로 채워졌어요. 다만 그때 조건에는 외국인의 조단위 매수가 하루가 아니라 연속이어야 된다. 이런 단서가 붙어있었죠. 오늘이 이제 하루째이기 때문에 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찐반등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이 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에만 머물 거냐? 아니면 소재랑 부품과 장비, 이른바 소부장 중소형주까지도 내려올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건요. 당분간은 대형주 쏠림이 먼저 가고 소부장으로 돈이 옮겨가는 낙수는 이 주문서가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열린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오늘 들어온 돈의 성격입니다. 이 돈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확인서를 보고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죠. 이런 돈들은 지수랑 대형주부터 채웁니다. 선물과 ETF까지 함께 샀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을 하나하나 고른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를 통째로 담는 방식이라는 증거겠고, 그런데 소부장은 아직까지 그 확인서, 그러니까 실적과 수주 공시가 안 나온 상황이죠.
확인된 곳부터 사는 돈의 순서상 소부장은 다음 차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2027년 주문까지 꽉 차 있다라는 말. 공장을 더 짓고 장비를 더 들이는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뜻이겠죠. 그 투자는 반드시 장비업체랑 소재업체의 주문서로 이어집니다. 다만 발주가 나오고 그게 매출로 잡히기까지 분기 단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수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번째로 조짐은 오늘 이미 나왔죠. 한 대형 증권사에서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 1%에 드는 고수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였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상한가 오른 것들을 덜어내고 아직 덜 오른 다음 순서로 옮겨 타는 이런 움직임들이 발빠른 쪽에서는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폭등의 출발은 인공지능 AI로 실제 돈을 벌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증명이었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이제 단순하게 AI라는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별 성적표에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89조, 2027년 주문 발언,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고요. 외국인 7조 원이 거기에 응답한 결과가 오늘의 6,500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대형주에 들어온 이 돈이 주문서를 따라서 소부장까지 내려오는지를 공시로 확인하는 일이겠는데,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6,500포인트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하루짜리 되돌림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시장의 답과 외국인의 연속 매수 여부 그리고 소부장의 주문서 추적 결과까지 가지고 그 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